여러분, 혹시 부자들은 뭔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로또 당첨이나 엄청난 유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진짜 비밀, 바로 생각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트나 시장 혹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1,000원짜리 할인 쿠폰 때문에 1시간 동안 줄을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1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1,000원을 아끼려는 게 바로 가난한 마인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두 회사원 A와 B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퇴근 후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부업을 합니다. 회사원 A는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한 건에 5,000원을 주는 배달 알바를 합니다. A는 하루 3시간씩 부업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기름값과 차량 감가를 생각하면 사실 크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녁에 쉬지 못하고 육체 노동을 하면서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는 것은 덤입니다. 반면 B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합니다. 비록 수개월을 구독자 100명대에 머무르고 당장은 배달 알바보다 수익이 적지만 B는 10년 뒤를 보고 단기적인 이득에 연연하지 않고 유튜브에 집중합니다. A와 B 모두 1개월만 살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둘의 선택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보다는 오래 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큰 성공을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멀리 봐야 합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늘 문제부터 찾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문제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회사원 A는 팀 내 정리되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를 보며 불평하는 대신 간단한 자동화 툴을 만들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상사에게 호평을 받았고 이 기회로 다른 부서로의 전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회사원 B는 같은 문제를 보며 회사 시스템이 원래 엉망이야라고 불평만 하다 결국 아무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고인물이 되어가며 잠재력을 섞인 채 회사 생활 대부분을 소모적으로 보내다가 퇴직하게 됩니다. 기회는 늘 위험과 함께 오지만 그것을 기회로 보는 태도가 부자를 만듭니다. 가난한 마인드는 늘 자신이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회사가 문제가 많아서,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돼서 등등 그들의 변명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 피해의식에 휩싸여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그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가 대기업을 가지 못한 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찰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철수는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탓을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철수의 친구 영석이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고 평범한 대학을 갔지만 영석이는 부모님 탓을 하는 대신에 그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좋은 출발선에 선 이들과 최대한 경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보다 하나의 자격증을 더 취득하고 그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 재테크 공부 등 하나라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영석이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본인을 이해해줄 수 있는 비슷한 경제관념을 가진 여자를 만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석이는 결혼을 지원해줄 수 없는 부모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아내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일에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생활합니다. 30년 뒤 누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는 자명합니다.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고 부자들은 두려움을 안고 전진합니다. 여기 회사원 A와 B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돈에 관심 있고 그들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할지 DB형으로 운용할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원 B는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DB와 DC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개인이 운용하다가 손실이 나면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니 막연한 두려움에 남들이 다 아는 DB로 그냥 놔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딱 본인 연봉 상승률만큼만의 퇴직연금 증식 효과를 얻게 되나 자연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결국 쌤쌤입니다. 반면 회사원 A는 일찍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S&P 연평균 수익률과 복리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 그 즉시 DC형으로 방법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누적된 퇴직연금을 안전자산 비율 한도를 제외한 만큼 최대로 S&P 상품에 투자합니다. 매년 말 퇴직연금 입금액이 들어올 때마다 A는 이 행위를 반복합니다. A에게도 인플레이션은 마찬가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S&P 수익률은 더욱 오르게 되므로 자연스레 해칭이 가능합니다. 30년 후에 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벌어질까요?
연봉 7천만 원을 받고 연봉 상승률이 매년 3.5%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한다면 30년 후 B의 퇴직연금은 4.84억 원이 됩니다. 반면 DC형으로 S&P 500에 꾸준히 투자한 A의 경우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6%인 경우 퇴직연금은 약 6.6억 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며 S&P 500 수익률이 연 8%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퇴직연금은 약 8.3억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세상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는 여러분이 이루게 될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작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크게 생각하세요. 환경 탓을 버리고 삶의 운전대를 잡으세요. 두려움에 멈추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행동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가 내일의 그늘을 만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